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한 달 만에 고개를 들자 상승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오름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5bp 내린 연 2.931%의 거래를 마쳤고 10년물 금리도 연 3.052%로 마감하면서 전날보다 6.8bp 내렸습니다. LS 머트리얼즈가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 버티브 코리아와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솔루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LS 머트리얼즈는 버티브의 일반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 관리 솔루션에 울트라 커패시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홍영호 LS 머트리얼즈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센터 시장에 적극 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약 547억 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동의 없이 넘겨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달 9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정보 이전은 고객 동의가 필요 없는 정상적인 업무 위수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와 함께 AI 고점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국내 증시가 한 달 만에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3% 이상 급락하고 AI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증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8월에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할지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오늘 시장, 우리 시장 오늘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시장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3% 넘게 하락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간밤 엔비디아의 급락의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밀려났고요. SK하이닉스도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어제도 하락세였는데 오늘은 더 위험한 시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 희망은 조금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오늘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오늘 방송 내용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보시면은 그 안 좋은 속에서도 일단 포인트를 잡으면서 우리가 큰 그림 그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방송에서 이제 증시 포인트, 오늘 이제 증시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급등 테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 또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공략주들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최근 방송에서 유한양행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풀 꺾인 모습이죠. 그리고 게다가 이 증시까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라든가 상당 부분의 그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고 한국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좋은 이제 흐름 보여줬죠.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상승 마감을 해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제가 8월 16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총 2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해서 시세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누적으로 해서 45%,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정확히 8,000만 원 도달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GS 글로벌도 좋은 이제 결과로 잘 끝났고 또 8월 7일 날 생방송에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던 SG 역시 이제 좋은 모습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방송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은 우리가 오늘 증시 안 좋았지만 내일 이번 주 당장 우리가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위험한 이 시장의 분위기를 자세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요즘 우리 시장에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들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자 오늘 일단 어제 전일의 미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래서 특히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폭락을 하는 등 뭐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도 2,600도 깨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붕괴를 했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께 단기 조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경각심을 드리다가 이거 봐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증시가 너무 안 밀린다. 그래서 이제 이 상승폭 대비해서 이 조정폭이 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단기 관점을 조금 긍정적으로 열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결국에는 급락이 나오면서 애초에 제가 좀 우려했던 그런 증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애초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증시에 대한 단기 어떤 급락을 우려를 했을까?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이 선은 우리가 피보나치라고 하는 선입니다. 피보나치 조정대.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는 고점 대비해서 이 저점까지 보통은 이 대각선이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맞춰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확장이 되지 않고 선이 이렇게 되겠죠, 대각선이. 하지만 이제 제가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다가 포인트를 좀 맞춰줘요.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은 중요한 추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분기점이 돼요. 여기서도 지금 하방으로 돌파되고 상방으로 돌파되고 나서는 추세가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어떤 캔들의 어떤 저항, 지지, 흐름이 정확하게 이 선에서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인데 이거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쓰실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 기법을 통해서 추세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떤 폭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폭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퍼센테이지는 몇 번일까요? 자, 앵커님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상단, 하단 이렇게 해서 이 길이가 나와요. 그랬을 때 중요한 퍼센테이지가 과연 얼마일까요? 2번이 50%, 그리고 3번이 80%. 이거는 중심을 생각하시면 힌트예요. 중심. 여기서 중심은 어디예요? 몇 번이에요? 50%겠죠? 네, 중심은 50%. 그렇죠. 그래서 50%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 제가 지금 선이 그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구간 내에서 50%에서 모든 중요한 어떤 지지라든가 저항이라든가 지지라든가 그리고 돌파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50%가 깨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방으로 좀 열어놔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구간이 이제 생성이 되죠. 1번 구간, 2번 구간. 왜? 요거를 2분의 1로 지금 자른 거잖아요. 2분의 1로. 그러니까 상단, 하단. 여기까지가 하단, 여기까지가 상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각각 구간을 1번 구간, 2번 구간 나눌 수가 있어요. 각 구간에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50%가 중요한 거예요. 각 구간에 50%. 즉, 제가 이거를 최근 들어서 단기 조정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계속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50%를 돌파를 못 해줬어요. 돌파를 못 해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처럼 이런 이 쏟아지는
그런 단기 조정장이 강하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추세선인데요, 추세선. 이 추세선의 여기까지 16,750 정도, 16,500 정도, 16,500 정도까지 우리가 지지를 좀 하방으로 좀 열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증시 빠르게 반등 나와주면서 이 저점이 높은 곳에서부터의 반등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향후에 전고점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약이 돼 있다고 보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증시 반전이, 상승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방송 내용이 한 5분 안쪽이에요. 지금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향후에 링크 통해서 좀 한 2번 정도 보시면은 내용이 딱 와닿으실 거예요. 이 내용으로 해서 아마 9월 달 계속 여러분들이 증시에 대한 추세 판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피 마찬가지죠. 50% 되는 구간을 강하게 하방으로 밀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좀 하방으로 더 열어둬야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었던 어떤 이 섹터는 없죠. 오늘은. 물론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가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시총 상위 종목들 산업적으로는 없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보면은 KTNG라든가 그리고 SK텔레콤,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보통 경기 방어주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증시가 밀리는 와중에도 끝난 포인트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꽤 장중에 한 2% 정도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상승했던 그런 부분이고, 역시 금융 쪽 중에서 일부 또 괜찮았고, 이런 쪽 특징이 크게 없어요. 다 거의 ETF라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이기 때문에 오늘은 경기 방어주 우리가 좀 향후에 그러면은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이 관점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세 종목 KTNG, SK텔레콤, 한국전력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이 그동안 어저께 장중 이제 역대 최고가, 신고가를 쓴 이후로 많이 밀렸죠. 유한양행이.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일단 3.66% 정도 하락이 좀 나온 모습인데, 지난번 방송에서 실적이 이미 대폭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선반영돼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연간 600억 정도 수준인데 이게 내년 1월 달에 800억 정도 마일스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실적이 선반영돼서 지금 시총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이 논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뭐 상승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는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일단 한번 매도하고 향후에 흐름 보고 다시 좀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AS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핑거 같은 종목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STO 토큰 증권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에서 제가 오늘 STO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 갖고 왔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그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단 이렇게 인상적인 상승 이후에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조정폭이 좀 밀리는 게 이 정도까지는 양호해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오늘 비슷한 종목인 서울옥션이라든가 특히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이 산업 내에서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보는 어떤 종목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점 대비해서 다 이런 모습으로 끝났죠. 이런 것들은 좀 안 좋다. 예. 힘이 좀 이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 관점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STO 같은 이 테마가 워낙 시장에 갈 테마가 없으면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다시 한번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기준을 9,000원, 이 핑거 같은 경우는 9,000원 여기 딱 설정을 하고 매매를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K옥션도 오늘 장중에 어떤 주가 변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다만 긍정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죠. 이 저항대를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장중에 주가 변동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매물대의 상단 이 부분을 이제 종가로 돌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내일 요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밀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를 논하기는 좀 그렇고 좀 개인적으로는 관심 있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테마가 이 STO 이 테마라는 거. 자, 지금 여러분들 오늘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그 가운데서요. 이 과거에 IMF 때 혹시 주식하신 분들 시청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시면은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최근에 이 코로나 때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변동폭을 여러분들이 좀 씩씩하고 무던하게 좀 잘 견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시면은 요 지금 40년간 어떤 흐름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 요 정도 수준의 요 정도 수준의 굉장히 짧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조정은 요만큼 받았는데요. 조정은 상승한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상승한 거로 이제 따지면은 상승은 요만큼이 지금 상승을 했죠. 그죠? 그러면은 아무리 이거를 좀 그거 한다고 해도 최소 2배 이상 상승한 게 더 커요. 2배 이상 최소. 그 관점으로 봤었을 때 라인만 잘 버텨주면은 다시 고점 치면서 한국 증시 3,000을 넘어서 이전 3,380 포인트 그 이상도 치고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화면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제가 다 지어놓을 테니까 꼭 사진 찍어서 좀 내가 불안하다 하실 때마다 한 번씩 좀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산병 요거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체 시스템즈 업데이트를 좀 드리자면은 저번 방송에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 로테 시스템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7%에서 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증시가 굉장히 안 좋은 가운데 로체 시스템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저번 방송에서 배웠던 이 어떤 짧은 관점에 그거는 이제는 관점을 넘어서서 좀 더 큰 관점으로 해서 적산병을 다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이제 주가가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산병을 좀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힘이 끊어지죠. 요거는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그냥 딱 봐서 힘이 한번 끊어지잖아요, 여기서. 그죠? 요거는 1번 봉. 1번 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끊어지고 나서 밀리죠. 그러면은 2번 봉 여기.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간은 제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지금 3번 봉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봉의 크기를 보면은 1번 봉, 2번 봉, 지금 3번 봉이 지금 진행 중이죠. 진행 중. 그러면은 3번 봉은 2번 봉보다 3번 봉이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무조건 여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9월 4일 날 이 방송에서 로체 시스템즈 다시 한번 오늘 관점으로의 이 차트를 가지고 적산병을 어떻게 조합을 하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크게 보시면은 이거 좀 잘못 그렸네요. 요게 지금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다음 주에 로체 시스템즈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예상하는 요 봉이 요게 지금 예상 봉이에요. 예상 봉. 요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차트 캔들 패턴 어떻게 조합하는지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료집 관련해서 슈퍼 캔들 자료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에 놀라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아직 우리 시장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다 이야기 들려주셨고요. 지금 이런 급락장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짚어주셨는데요. 더 자세하게 전문가님의 자료집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코너죠.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매매 비결을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예. 일단 저희가 지난 종목들이 지금은 또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예.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제가 일단 8월 23일 날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목표가로 보수적으로 이 12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 이상 충분히 터치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됐죠.
제가 이제 제시드린 목표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 11.82%는 수익을 완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좋게 잘 마무리가 된 모습이고요. 목표 지금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더더욱이 오늘 알테오젠이 주가 평행 채널에서 움직이다가 그 상단까지 잘 상승을 그 전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하는 차원에서 유한양행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 발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리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KTNG 지난번 8월 23일 날 그 전 방송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KTN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1차 목표가 11만 원은 터치를 했죠. 11만 원은.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 이제 13만 원 제가 2차 목표가 제시를 드렸는데 증시가 안 좋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경기 방어주인 종목들이 좀 탄탄하게 움직이면서 그동안 주가가 못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이마트라든가 KTNG라든가 아까 우리가 봤던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11만 원은 잘 달성을 했고요. 방송에서 말씀드린 매수 포인트가 바로 여기죠. 요때가 방송일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월 16일 날 GS 글로벌이라는 종목 또 말씀을 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 역시 달성을 했고 잘 마무리가 되면서 14%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잘 거둘 수가 있었고 이 갤럭시아 모니터리 어제 오늘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갔었죠. 특히 이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29점 몇 % 정도까지 가면서 상한가 근접까지 하는 모습인데 이때 트럼프 관련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지금 재료는 STO 그래서 가상화폐 법안 제정 이 부분이 이제 다시 재개 움직임 보여주면서 강세를 좀 보여준 모습이고 1차 목표가 8,000원 정확하게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10,000원 2차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달성을 하면서 누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잘 매수를 해놓으셨다면은 45% 최소 한 3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 이따가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요때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요때예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가 가능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서포트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고 나서 18.56% 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까지 해서 8월 달에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지금 보면은 생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은 모습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달 첫 방송인데 오늘 방송부터 여러분들이 또 이런 내용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좀 잘 집중해서 메모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시장 공략하시면은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종 7월 달에 17만 원 이 부분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여기. 그리고 나서 주가 변동이 30%가 나왔어요. 30%.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상당 부분이 이 급소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급소. 그래서 일명 수급 맥점 자리, 수맥 자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기준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메모를 해놓으시고 그 가격 전후로 해서 상하로 잘 그 분할 매수 해놓으시면은 이런 추세 매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에서 8월 달에 말씀드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께 리뷰 드렸습니다. 방송 중에 언급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리뷰 들어봤는데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나는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좀 만회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좀 눈여겨보고 계신 특징주가 있으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동차, 뭐 금융 뭐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산업이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지금 제가 보고 있었던 관심 종목 그 부분들이 전부 마이너스였던 적은 아마 1년에 몇 날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흔치 않았던 날이 오늘 같은 급락장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그 테마가 좀 빛났어요. 그 테마가 뭐냐면은 바로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자, 전고체.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한농화성이라든가 그리고 또는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가 뭐 등등해서 몇 종목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한농화성인데요. 이 종목 오늘 이제 일본 기준으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이 종목 과연 이 상방으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지금 주가가 여기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 과연 요 정도까지 주가가 상방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바닥부터 한번 볼게요. 바닥. 자, 우선 여기 지점 그리고 여기 지점 그리고 요런 지점들은 1차, 2차, 3차 해서 우리가 보통 바닥을 2회 이상 잡았을 경우는 확인을 했을 경우는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 이 종목은 전형적인 쌍바닥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쌍바닥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관통을 해야 돼요. 관통. 어디를 관통해야 되냐면 매물대를 관통을 해야죠. 매물대. 저항대를 관통. 그 저항대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죠, 지금. 요 저항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저항대. 지금 요 저항대는 이미 이겨냈죠. 이겨내면서 확인까지 잘 이뤄졌어요. 돌파 흐름 나오고 나서 여기서 지지 확인. 이 자리에서 지지 확인까지 나와줬죠. 지지 확인. 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레벨업을 해야 돼요. 레벨업. 그러면은 이 어떤 이 매물대가 이쪽으로 레벨업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매물대가. 그래서 지금 매물대가 어디냐면은 제가 요 네모칸 이 박스 쳐놓은 빨간 색깔 박스 여기가 지금 현재 이 한농화성의 매물대예요. 매물대. 여기 이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은 있지만 요런 지점들은 왔다가 스쳐가는 그런 자리들이고요. 실질적으로 힘이 또는 매수세, 매도세, 실질적인 매수, 매도가 몰려있는 곳들은 전부 다 여기예요. 여기. 전부 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곳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여기 구간. 자, 그랬을 때 지금 오늘 4.70%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에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 매물대에 항상 제가 이 구간이 설정되고 나면은 50%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50%를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다. 이거는 왔다 갔다 거리다가 상단까지는 예약이 돼 있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돌파를 해주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 급등을 좀 이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고체 배터리 좀 봐야 되겠고 그러면은 큰 어떤 이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대한 이해도는 이제 생기죠. 쌍바닥에서 매물대 통과하면서 매물대가 주가가 레벨업하면서 매물대가 이동하는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중요한 매물대도 50% 중심선을 돌파를 해줌으로써 향후 단기 주가가 전망이 밝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좀 짤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17,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기준가. 항상 제가 방송에서 기준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가를 중심으로 전후로 분할 매수 이렇게 잘 이렇게 포지션을 구축해 놓으면은 다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기 한농화성도 제가 사전에 이 17,000원이라는 자리를 지금 말씀 못 드렸을 뿐이지 지금 사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주가가 흘러가고 나서 후행성으로 봤었을 때 보면은 이 17,000원이라는 자리는 의심의 여지 없는 지금 기준 가격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이에요. 여기 지금 주가가 오늘 요만큼의 강한 4.70%의 반등이 나왔는데 과연 이 차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일단 기준 가격은 강하게 넘겼는데 과연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피보나치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제가 선을 좀 대충 그었어요. 이거는.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이 아까 17,000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이 기준가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 그리고 이 고점의 50%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고 최근 요 트렌드에서 그래서 요 기준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기가 17,000원이에요. 17,000원. 딱 17,000원짜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결국에는 이 50%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세가 결국에는 여기 깨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50%를 돌파하고 나서 보여주는 움직임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1차 힘이 강하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그랬을 때 지금 이 18,000원이라는 곳은 피보나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은 여기가 50%죠. 그리고 지금 이 18,000원이란 요 곳이 38.2%예요. 38.2. 이게 지금 설명 들으면 막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봉이 요만큼 이거 나오고 이렇게 이 정도로 상승을 했어요. 1,000원을 상승을 했어요. 이 정도 상승했어요. 그랬을 때 향후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이만큼 조정받은 종목이 상승을 할까요? 아니면은 요만큼 조정받은 종목이 급등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이거는 1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1번. 그러니까 이 매수세라든가 매도세가 약하니까 매도세를 제압하는 이 어떤 그 부분이 더 크니까 조정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밀리는 거예요. 요거는 그만큼 더 많이 밀리는 거고.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더 많이 가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38.2%예요. 즉 여기 오늘 요 자리, 오늘 상승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38.2%. 그러니까 요만큼 상승하고 나서 조정을 얼마 받는 거예요? 요만큼 조금 받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 들어 올렸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내일 뭐 이렇게 또 좀 아래서 시작하면 다행인데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염두를 해서 이 어떤 이 매수 밴드를 굉장히 넓게 좀 5% 구간 여러분께 좀 설정을 드렸고 21,000원부터 해서 지금 2만 원 정도까지 2만 원 정도까지가 여기가 1번 1차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2회 분할 매수 그리고 2만 원에서 요 하단 19,000원 여기가 2차 매수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서 10% 정도 이상 상승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목표 또 가지면 되겠고 그리고 손절은 아까 중요한 피보나치 38.2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손절가로 설정을 했다. 손절하실 때는 항상 주식에서는 이 장중 터치 기준이 아니고 종가 기준이에요. 일봉상 18,000원을 깼다. 이러면은 손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로 해서 한농, 화성 매매 전략까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으로 한농, 화성 꼽아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요즘 시장에서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강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좀 수익 나는 종목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 테마가 이 STO라고 하는 테마인데 좀 이 발상 자체가 STO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어로 해서 토큰 증권.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표적인 예가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쪼개기 해서 조각을 내서 뭐 거의 뭐 원래는 그림 한 점당 한 명이 소유를 하는데 이제는 뭐 쪼개는 그 어떤 조각수에 따라서 이 소유자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NFT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그 NFT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온 게 바로 이 STO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STO가 이제 투자적인 어떤 투자품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제 이 투자 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법제화 요게 이제 좀 기대감.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증권사라든가 뭐 등등해서 이제 이 규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증권사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가 서울옥션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인 어떤 신규 사업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다. 그러면은 왜 강하게 갔을까? 그래서 STO 관련해서 이 법제화가 원래 작년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 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하면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STO 법제화 이번에 꼭 마무리를 짓자 하는 그 기대감, 그 계획이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한 모습이고 밑에 한국정보인증 보시면은 지금 이 시장 규모가 360조예요. 이 시장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STO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아까 제가 그 종목들에 따라서 그 기준가를 잡아드렸죠. 그래서 아까 K옥션 같은 경우는 9,000원 기준가를 잡아드렸듯이 그런 기준가를 딱 설정을 해서 깨는지 못 깨는지 이거 딱 보면서 추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좀 단기 트레이딩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STO 관련해서는 대장주가 누가 뭐라 해도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트럼프 관련해서 이 가상화폐 요 관련된 종목으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설명드릴 때도 이 STO에 대한 기초자산 보유 개수 그래서 6개에 대한 이 6부분에 대한 이 기초자산 보유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주가 정률 상승 비율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방송에서 다시 이 부분을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증권 이 글자가 작아서 굉장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신탁 수익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투자계약 증권이냐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 있고 이거 나누는 기준은 30억 원 요 기준이 될 것이고 이 외의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장중에 이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시면은 지금 올해 실적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 실적 자체가. 그런 가운데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일단 이 실적이 지금은 실적 안 좋은 종목들은 급등할 때 좀 우리가 이 종목 내가 언제 버리지 하는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 STO에 대한 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까지 붙는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피지사잖아요. 피지사. 결제대행. 요거는 사업 부분이 안정적이고 탄탄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일단 탄탄한 상태로 깔고 가는 종목이다.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여기인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끝났죠. 그랬을 때 과연 무너질 것인가? 상방으로 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 목표가 잘 들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자,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이거를 갖다가 뭐 차트를 막 여기 매물 때 이거 다 분석하면은 우리가 힘들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지금 오늘 어제 또는 며칠 전부터 차트 분석을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이 오늘 제가 하는 이 차트 분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과연 어떤 게 더 정확하고 빨랐고 그리고 간단했는지. 자,
자, 그러면은 자 보실게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요거를 가격을 안 써놨네요. 여기가 지금 4,000원이고요. 여기 8,000원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가 12,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선이 3개가 나오죠. 선이 3개. 그러면 1번, 2번, 3번 선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 1번 선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1번 선에서는 지지 흐름이 명확하게 나와주면서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급등이 좀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번 선은 왜 만들어졌냐?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을 확대를 한번 딱 시켜보시면은 전부 다 여기 구간에서 종가 기준으로 막혔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서 한 번 막혔던 자리가 1번에서 2번까지예요. 그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진 거예요, 지금. 즉,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런 움직임들을 고사하고 거두절미하고 4,000원씩 움직이는구나 하는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앵커님, 우리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구간이 설정이 됐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상단하다 이렇게 구간이 설정이 돼 있는데 각 구간에 몇 %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주간식. 50%. 그죠? 50%죠. 그 구간이 지금 여기죠. 네. 여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이 다 이 자리인 거예요. 50%.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죠. 그리고 그러면 최근에 10,000원까지 가다가 막혔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이 상당 구간에 5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0%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주가를 들어 올리고 또 위에 50%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흐름만 알고 있으면은 향후에 그러면은 역으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10,000원을 종가상으로 돌파를 하면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12,000원까지 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추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예측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보면서 흐름 나오는 거 보면서 우리가 좀 따라만 가도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차트 분석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렸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차트에 대해서 또는 매매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쓰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또 증시도 밀리는 와중에 굉장히 유용한 어떤 이 매매 기법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향후에 이 10,000원이 주가가 돌파되면은 우리는 그 다음 목표가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이 좀 잊어먹지 마시고 잘 써서 다른 종목들에 한번 대입을 시켜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00원이라고 하는 자리 크게 해서 보시면은 이 자리 돌파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중요한 저항 때는 한 방에 강한 돌파가 필요하죠. 주식에서 가장 강한 돌파는 갭상승이죠. 갭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들어 올렸고 아직 이 상승봉이 음봉이 중심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양봉이 무너진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 올렸던 힘이 지금 여기 구간에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여기 구간에서 8,500원 여기. 이 8,000원이 지금 살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좀 잘 좀 하시고 기준가는 9,000원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 삿바형 요거 이제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상승 삿바형이라고 그래요. 아래꼬리 굉장히 짧거나 없고 윗꼬리 굉장히 짧거나 없고 이런 종목들 대봉 LS인데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이냐? 아니다. 항상 이 종가를 우리가 눈여겨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역시 종가를 눈여겨봤더니 요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매수 포인트로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상승 삿바형은 이렇게 실전 사례에서 쓸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예스24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리에서 지금 상승 삿바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자리 깼을 때 그리고 이 자리 오늘도 오늘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 깰 때 여러분들이 돌파해서 그거 했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9.7% 정도 장중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상승 삿바형 실전 사례 오늘 부분입니다. 예스24.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강세 테마로 토큰 증권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이제 기준선을 활용해서 쉽게 차트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급락장이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연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겠죠. 자,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자, 보통은 원래 제가 이제 강세 테마 설명드리고 나서 그 강세 테마가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를 갖고 왔어요. 특징주 코너에서 한농화성 설명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이 종목 바닥에서 뭐 나왔나요, 여러분들? 상승 잉태 확인형 나왔죠? 바닥에서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장악형, 관통형 이런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캔들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가 강력하게 상방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 돌아가는 그 과정 중에 아직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나왔었던 이 어떤 이 주식의 패턴을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고 향후 주가를 전망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바닥은 상승 잉태 확인형이 확실하게 나와주면서 여기까지 해서 바닥이 확실하게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와주면서 바닥은 잡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패턴이 급등형 패턴인데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지그재그로. 요만큼 상승하고 요만큼 상승하고 하락. 그래서 여기 하락이 똑같아요. 1번 구간, 2번 구간이. 자, 종가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종목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에요.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700원씩 빠져요. 제 기억이 맞다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논리로 여러분들께 오늘 이스 스페셜티. 자, 최근에 반등 나왔던 자리, 과거에 점상 나왔던 자리, 요 지점. 시작하자마자 땅 하고 상한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에서 강력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지그재그 패턴 요거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65,000원 정도 이런 부분까지 상승이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 그중에서도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자, 그래서 이 매매 전략은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하시면 되겠고 가급적 분할 매수 여러분들이 좀 권장드리고요. 1차 목표가 55,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59,000원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47,000원. 더 자세한 내용은 장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되살아난 침체 공포에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하락했다. 오늘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법제화 기대감에 토큰 증권과 관련한 강세 종목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직구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었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